며느라, 네, 어머니? 나는 오늘 손님으로 왔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너네들이 그랬잖아.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한다고. 너희 입으로 한 말 아니니? 손님한테 부엌일을 시키는 법이 어딨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야 엄마가 여태까지 해오셨으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아니, 이제는 나도 손님 대접 받고 싶구나. 너희 집에 왔으니 너희가 대접해야지. 너네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창숙 씨는 당당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대접했던 것처럼 편하게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TV 리모컨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죠. 어머니, 그래도. 아이고, 나는 좀 쉴게. 허리도 아프고. 너희가 알아서 하렴. 저기 어머니, 그래도 설거지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창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설거지라도 했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신창숙 씨입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별 이후 그녀는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신 씨를 힘들게 했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을 때면 텅 빈 밥상 앞에서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국이 참 잘 됐는데. 습관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 울던 날도 많았고, 텅 빈 이부자리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던 때도 있었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신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일요일마다 찾아오던 아들 민재의 말은 창숙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처음에는 무척 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까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네요. 하지만 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여기가 좋다. 너희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같이 살면 너네들이 불편하잖니?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지만 다행히 창숙 씨에겐 외동아들 민재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무엇보다 5살 손주 우진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 우진이는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귀한 손주였습니다. 수진의 불임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창숙 씨도 함께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네요. 수진아, 괜찮아.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자꾸 실패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민재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무슨 소리야? 왜 너 탓인 것처럼 말하니? 죄송할 필요 없다. 앞으로 더 잘 챙겨줄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며느리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시어머니로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창숙 씨는 수진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한약을 다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은 모두 사다 날랐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꼭 될 거야. 좋다는 건 다 해줄게.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우리 며느리 건강해지는 게 내 소원이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10년 만에 찾아온 손주 우진이는 창숙 씨의 삶에 다시 한번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주가 집에 올 때면 적막하던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도 귀찮지 않았고 손주의 제잘거림은 그저 음악처럼 들렸죠. 할머니, 나랑 같이 놀자. 우리 우진이 뭐 하고 놀고 싶은데? 블록으로 집 만들어요. 할머니는 진짜 집도 잘 만드시잖아요. 그래, 우리 같이 예쁜 집 만들어 보자. 우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편을 잃은 상실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마저도 행복이었죠. 창숙 씨는 손주를 위해 요리 실력도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걸음이 뜸해졌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우진이가 학원이 있어서요. 아직 어린데 벌써 학원을 보내니? 빠르구나. 요즘은 다들 그래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집에 왔을 때도 수진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집은 정말 깔끔하네요.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저희 집도 어머니가 좀 관리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 일하랴 애 키우랴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 수진이가 건네는 이런 말들은 처음엔 단순한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다면서 집안일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음식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갈비찜 말고 제육볶음으로 해주세요. 근데 너무 맵지 않게요. 제가 자극적인 건 잘 못 먹어서. 알았어. 내 입맛에 맞게 해줄게. 그리고 간도 너무 세지 않게 해주세요. 창숙 씨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추려 했으며 요리법도 바꾸고 양념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이무침은 식초 좀 적게 넣어주세요.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김치는 저희가 따로 담가 먹을게요. 어머니 것은 좀 짜서. 반찬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고 마치 거꾸로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때마다 창숙 씨의 마음은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더 서운했던 것은 아들 민재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고충을 알면서도 중재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들었죠. 엄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육아도 힘들어요. 이왕 엄마가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 엄마가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도 민재야. 엄마,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가 다 그렇지 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창숙 씨는 자신이 가사도우미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밤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창숙 씨는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죠. 설날이 다가오자 창숙 씨의 집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도통 적응이 안 되었죠.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마트 카트를 밀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기는 금액을 보며 창숙 씨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물가가 이게 뭐예요? 갈비 한 팩에 15만 원이라니? 손님, 명절이라 다들 사가느라 물건이 금방 떨어져요. 이거 원. 돈 없는 사람은 명절도 못 지내겠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 순간 창숙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장보기에만 50만 원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들 내외는 돈 한 푼 안 내고 있었죠. 오랜 시간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옆집 영순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창숙 씨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창숙 씨. 이번에도 혼자서 이렇게 고생이네요. 괜찮아요.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근데 며느리는 안 도와줘요? 아들은요? 바쁘다네요. 직장도 다니고. 세상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들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이 많은 일을 다 시켜요?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해봐요 좀. 했는데. 요즘엔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나 뭐래나? 어머? 그런 게 어딨어요? 얼마나 힘든지 지들도 해봐야 알지. 영순 씨의 말에 창숙 씨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설날 당일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민재는 TV를 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점심은 먹고 왔어요. 차례 지내고 나서 저녁 먹을게요. 맞아요. 친정에서 먹고 왔거든요. 어머니, 음식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했는데 맛이라도 보지 그러니? 아니에요. 살찌는 것도 걱정되고.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기름진 게 많잖아요.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수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지적하기 바빴죠. 창숙 씨는 혼자 밥상을 들다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민재야, 이거 좀 도와줄래? 엄마,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요. 어제 술 좀 했거든요. 그래도 엄마 혼자 하시기에는 힘들다. 에이, 엄마도 이럴 때라도 움직이셔야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나이 먹고 적당히 움직여야 된다고 의사가 그러더만. 저희도 처가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온 거라 힘들어서 그래요. 민재의 대답에 창숙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가에서는 도와주면서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 내외가 얄미웠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도 창숙 씨의 고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을 치우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전이 좀 눅눅하네요. 어제 만들어 두셔서 그런가 봐요. 오늘 아침에 하셨으면 바삭했을 텐데 아쉽네요. 김치도 좀 싱겁고. 그리고 어머니,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많이 안 먹어요. 민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내색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아들, 설거지 좀 도와줄래? 엄마, 제가 좀 피곤해서요. 나중에 수진이가 하겠죠. 어머, 여보가 하지 왜 나한테 떠넘겨? 나도 지금 드라마 봐야 해서. 며느리도 얼른 변명했습니다. 결국 설거지도 창숙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허리는 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은 미역국 해주세요. 제가 미역국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번처럼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창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혼자 하기엔 힘들다. 너희는 늙은 어미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좋니? 다음부터는 누워서 놀지만 말고 같이 좀 하자. 하지만 아들 부부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엄마, 그거 잠깐 하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맞아요. 저희는 손님이잖아요, 어머니. 손님이 오면 대접 좀 잘해주셔야죠. 손님 대접이라고? 대접도 대접 나름이지.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어? 어머니, 그래서 저희 오는 게 싫으신 거예요? 다른 집은 며느리 왔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데? 어머니는 꼴랑 전이랑 갈비찜하고 생색 내실 줄은 몰랐네요? 대체 어떤 집이 그렇게 하니? 여태까지 너희들 오면 밥 차려주고 손주 봐주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생색이라고 하는 거니?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에. 며느리한테 일 시키는 시부모가 어딨어요? 요즘 시집살이 시키면 욕먹어요, 어머니.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시집살이인 거니? 그럼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예요?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생각해서 꼬박꼬박 찾아온 건데. 이렇게 손님 대접 안 해주시면 저희도 볼 일 없죠. 그렇게 다투고 나서 창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끊임없는 불평과 아들의 무관심.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창숙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민재야,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못 보내겠어. 예. 그럼 어떡해요? 이번엔 너희 집에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어머, 우리 집은 좀. 애들 때문에 복잡하고. 그럼 어떡하니? 공사하는데 며칠 걸린다는데? 아들 민재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만 우리 집에서 하시죠. 그렇게 명절 당일
창숙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비되지 않은 집안 분위기가 역력했죠. 설거지도 밀려 있고 장도 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박스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반기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엌에는 아무런 명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냉장고에는 김치 몇 조각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딱 시간 맞춰 잘 오셨네요. 이제 시작하면 되겠어요. 창숙 씨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너희가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다 하려고? 수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이번에는 전 좀 더 바삭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고기는 얇게 썰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처럼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요. 그 순간 창숙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쌓였던 섭섭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며느라, 네, 어머니. 나는 오늘 손님으로 왔어.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너네들이 그랬잖아.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한다고. 너희 입으로 한 말 아니니? 손님한테 부엌 일을 시키는 법이 어딨니?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 민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야 엄마가 워낙 솜씨가 좋으시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아니, 이제는 나도 손님 대접 받고 싶구나. 너희 집에 왔으니 너희가 대접해야지. 너네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창숙 씨는 당당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대접했던 것처럼 편하게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TV 리모컨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죠. 어머니, 그래도. 아이고, 나는 좀 쉴게. 허리도 아프고. 너희가 알아서 하렴. 아, 그리고 저는 기름기 없게 고기는 얇게 썰어야 한다면서? 당황한 수지는 부엌을 서성이다 다시 창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래도 설거지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창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설거지라도 했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달싹거렸죠. 어머니. 그게. 아, 맞다. 내가 항상 드라마 본다고 부엌엔 안 들어왔지? 오늘도 드라마 볼 거니? 부엌에서는 아들이 허둥지둥 냄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죠. 여보, 된장은 어디 있어요? 냉장고 안쪽에요.
아니, 양념장통이에요. 양념장통이 어디 있는데? 아, 나도 잘 모르겠네요. 부부의 어설픈 모습을 보며 창숙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비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한숨만 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죠?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해야 하고. 여보,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요? 명절에 배달이 웬 말이야? 창숙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편하게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좀 쉴게. 너무 피곤하네. 며느라, 나 차 한 잔만 주련? 지난 보이차로 부탁해.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끓이다 실수로 보온포트를 쏟고 말았죠. 아이고, 왜 이러지? 수진아, 괜찮니? 이런 모습을 보며 창숙 씨는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차 한 잔 끓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며느리를 보니 지난 시간 자신의 노고가 더욱 선명히 느껴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집 부엌은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뒤늦게 장을 보고 온 민재는 비싼 식재료들을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어머니,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말했잖아. 손님이 어떻게 일을 하니? 너희가 알아서 하렴. 그리고 아들 갈비는 연하게 썰어야 며느리가 좋아한다.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야. 결국 명절 내내 창숙 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쉬었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차츰 지쳐갔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자신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창숙 씨는 통쾌함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뼈아픈 교훈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민재와 수지는 창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며칠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이 창숙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민재와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숙 씨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느라 허리 아픈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저희는 그동안 엄마의 그런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네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입맛대로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도와드리지도 않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 해보니까 힘들드나? 네. 보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창숙 씨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 서운하기도 했죠. 이제 와서 그걸 알았니? 엄마, 저희가 너무 못났죠? 세상에 못난 자식은 없다더니? 너희도 이제 알면 됐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집을 번갈아 가며 명절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할 때는 엄마가 편하게 쉬시고. 하지만 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다음부터는 집에서 보내지 말고 외식하면서 가볍게 차 한잔하며 보내자.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꼭 명절을 집에서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잖니? 우리끼리 만나서 얼굴 보고 식사하는데 의미를 두자. 민재와 수지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 명절이니까. 이제는 나도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고 싶구나.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휘청거리고 설거지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명절 말고. 그 후로 가족 행사는 항상 밖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모두가 이런 방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 나도 그렇단다. 이제는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아플 일도 없고. 저도 더 이상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좋아요. 시간이 흘러 창숙 씨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명절 준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아플 일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창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창숙 씨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끔 생각나요. 예전에 엄마 집에서 보내던 명절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가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비록 엄마한테는 힘드셨겠지만. 창숙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수진이도 그래요. 요즘은 가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난다고. 특히 엄마가 해주시던 동그랑땡 맛이 그립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명절이 그립대요. 밖에서 만나는 건 뭔가 딱딱하고 서먹한 것 같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예전처럼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최대한 도울게요. 진짜로요. 진심이에요. 창숙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예전 설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그 속에 따뜻함도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제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요리 학원도 다니고. 창숙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엄마, 저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에 창숙 씨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생각해 볼게. 당장 결정을 내리긴 어렵구나. 그날 밤 창숙 씨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창 밖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예전처럼 다시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심 어린 뉘우침 앞에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